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요, 볼관자의 마음심이에요.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뭘 읽어줘요? 행동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이프가 딱 맥주를 딱 따는 걸 봤어요. 그럴 때 남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뭐 술 먹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읽어주면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면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거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읽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배려가 있는데요, 배려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거나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하지 않는 거를 배려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시간이 없는데 내가 이만큼 당신한테 해주는 거야. 그것이 배려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말 상대방 입장에서 좋아하는 거와 싫어하는 거 구분해서 해주시는 것이 진정한 배려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정은 뭐냐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수용받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집안 가사일을 내가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형광도 갈아주고 문도 어떻게 고쳐고 여러 가지 가사 활동을 남편이 해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동에 대해서 받아주셔야 된다. 뭐가 됐든 잘했든 못했든 청소해줬으면 어떤 말? 고마워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즉 인정이라는 겁니다. 현실치료의 그 창시자라고 하시는 윌리엄 글래서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인간의 기본 욕구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와 또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이 두 가지를 충족돼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사랑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저 또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 칭찬이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한테 칭찬 인색하시는 분 더 잘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성적 되겠어? 서울 애들은 더 잘해, 이렇게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칭찬에 인색을 하게 되면은 자존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뭔가 행동을 했으면 칭찬해 주시고, 행위에 대한 칭찬도 좋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칭찬은 뭐예요? 바로 존재에 관한 칭찬을 하셔야 된다. 너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참 나는 행복하다, 너가 나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나는 기쁘다, 이런 식으로 존재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면 자존감은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가 나오는 게 뭡니까? 격려다. 아들러는 격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련과 좌절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 안 할 수가 없죠. 좌절 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한테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는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지지가 있는데요, 지지는 내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편 들어주는 것보다 재판관처럼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고자 하죠. 아들이 어떻게 다 싸움이 났는데 아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둘 다 오라고 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를 들어본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애정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이들은 일단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먼저 편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그 친구를 불러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더 낫다. 이것이 바로 관심, 배려, 지지, 인정, 격려, 칭찬, 이 6가지를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아지한테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반응해주는데 불구하고 이 정도의 관심, 배려, 인정, 격려, 칭찬을 안 해주신다면은 그거는 조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부부싸움도 결국은 이런 사랑으로부터 내가 평상시 한다면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 돈으로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노동력의 가치, 시간을 가치, 그걸 가지고 평가해서 나는 이만큼 돈 벌어다 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야 돼. 그게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좋아? 차가 좋아? 그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그랜저가 좋아? 제네시스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차하고 나하고 물질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하실 거냐? 그런 비교는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당신은 이만큼 더 큰 걸 해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특히 남성분들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 연봉 1억 받는다고 해서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과연 얼마큼 남아있을까요? 남성들 내가 볼 때 평균적으로 자기가 번 만큼 쓰게 됩니다. 그 돈을 모으고 차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분은 여성들이 합니다. 결국은 여성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번 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 또한 그 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육아를 하고 양육하시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거다. 그러면서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은 돈다. 그래서 돈이 돌아야 되는데 그냥 모아놓고 쓰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밥을 3끼, 7끼, 3일, 4일 먹고 똥을 안 싸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만큼 내가 얼마큼 벌었기 때문에 당신은 왜 저축 이만큼밖에 안 해서 그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가치 있게 썼느냐 이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이 돈 가지고 많은 부부들이 싸우는데요. 싸우지 마십시오. 돈은 벌면 됩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대신 돈을 벌려고 안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 뭔가 내가 현실 속에서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다면은 거기에 대한 성취감을 얻을 거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써야 되는 하늘나라 천국에 쓰는 용어가 있다는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소중해, 마지막 행복됩니다. 이 6가지 단어들을 매일 쓰신다면은 정말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마워. 고마워는요 무한한 에너지를 줍니다. 나가 행동했던 걸 인정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마워는요 얼마만큼 많이 쓰면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돼 있어요. 행동이 변합니다. 미안해. 당연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변명을 하시거나 합리화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안하다 하면 끝날 문제를 변명하고 뭐 하니까 더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하면 진정 미안하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또 괜찮아. 자녀들이 조금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더 잘해야 돼. 이거 왜 못했어? 막 이렇게 꾸지람 주고 질책하지 마시고 괜찮아. 그런데 그것이 계속 3번, 4번 누적되면야 문제 행동을 수정해야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 어쩌다 정말 실수했다면 좀 눈 감고 괜찮다는 말을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모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쓰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이란 말은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소중해. 세상에서 존재의 가치를 올리는 건요 결국은 그 사람의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 언어적 표현이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 사람의 인격을 올리는 것은 어떤 단어를 쓰느냐라는 겁니다. 항상 쓰지 말아야 될 단어들인데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로 태어난 게 정말 창피하다. 그 다음에 너는 너가 태어나서 내가 미역국 먹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존재에 대해서 욕을 하시거나 부정하신다는 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상처다.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남는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거는 뭐다? 비교하지 마시라. 비교하지 마시고 능력에 대해서 열등감 느끼지 못하게 그런 단어 쓰지 마라. 왜 저 사람밖에 못해? 저 사람만 저만큼만 벌어와. 이런 말 하지 마시라. 격려해줘라. 응원하시고 으쌰으쌰해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길을 더 죽인다. 어떻게 사이가 좋아지겠냐? 사이가 좋아질 수가 없어. 내가 살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는 단어. 그래서 마지막 어떻습니까? 저는 걸으면서도 그렇습니다. 행복한다는 말을 계속 던지죠. 인간의 뇌가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자극이 와가지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건 뇌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언어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다. 따라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던 감정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 표현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특히 부부지간에 대화할 때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나는 화가 나. 어떠한 상황을 가지고 화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이 좋냐면요. 나는이란 말을 먼저 쓰시고요. 당신이 밥을 차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고 이렇게 해서 나는 조금 속상해. 이런 것보다는 당신이 이렇게 해서 해줘서 고맙긴 해.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아는데 이렇게 당신이 해준다는 거는 내가 당신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이야. 왠지 모르게 내 자존심이 많이 좀 짓밟힌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감정에 대한 의미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의 속마음에 있는 감정의 의미를 찾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감정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바로 정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속상하다, 기쁘다, 행복하다, 화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야 된다? 그 상황 속에서 의미에 자기의 감정에 담긴 내가 생각했던 그 의미를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래야지 싸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는 건 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내가 전화한데 당신이 끊어버렸잖아. 그건 나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화가 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상대방 뜻없이 했는데 그렇게 당신을 무시했다라고 난 생각하지 않았는데 당신 무시당했다고 느꼈다라면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근데 서로들 간에 이런 감정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의 불씨 때문에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푸는 방법 반대가 뭐야? 이해다라는 거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섞여 있는 뭘 찾아서 얘기해라?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해라. 그런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상처받는 이야기를 서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뭐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3가지 꼭 원칙을 전 지키고 있습니다만 못 지킬 때도 있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술 먹고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하지 않느냐? 절대 전화를 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카톡을 하거나 SNS 하거나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실수하게 돼 있다. 기분 좋아서 전화했다가 나중에 기분 나쁘면 막말이 간다. 술 때문에. 그냥 술 먹고 뭔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해 사람들이? 술 주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술 드시면 원숭이가 되잖아요. 기분 좋아. 그러다가 더 마시면 뭐가 돼요? 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 개소리라고 하잖아. 멍멍이 소리라고 한다는 거야. 이 멍멍이 소리 하면은 이게 술주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 없는 멘트가 막 날라오고 생각 없이 막 던지는 말이 결국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네, 두 번째는 항상 지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책임질 거 아니면 평생 책임질 거 아니면은 절대 남의 인생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뭐 해주고 뭐 돈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럼 평생 하셔라. 평생 할 거 아니라면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독이 돼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저 친구한테 뭐 돈 필요하다고 항상 줬더니 야 요번은 왜 안 해주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해주고 뭐 나한테 불만이 있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더 화를 낸다는 겁니다. 특히 뭐 친구 사이 그러는데요. 부모 자녀 사이도 더 그렇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이게 희한한 일이요. 가족 관계에서는 어차피 평생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평생 한다는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더 안 해주느냐 가지고 화를 낸다는 거죠. 그런 경우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세 번째 지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누군가 나한테 부탁하거나 물어보지 않는 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좋은 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뭐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배웠는데 너 행동 봤더니 그게 문제인 것 같더라.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그 젊은 친구한테 그런 얘기가 뭐라고 그래?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 속으로 뭐라 할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거나 물어보지 않으면 뭐예요? 좋은 거 충고하지 않는다. 네, 이 3가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고미견사소행소 이거 꼭 지키시고요. 하루에 1번 이상 하시겠다고 함께 1시간 동안 주 1회 먹는 거 아니면 주 2회 아니면 월 1회가 됐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1시간 이상 가져라. 함께 보는 걸 1시간 이상 갖고 취미생활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라. 그러면은 거리 좁힐 수가 있다.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때 이 3가지 꼭 지키시면 도움 되고요. 먹을 때 딱 2마디만 해라. 특히 부모 자녀 간에 먹을 때 저는 항상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리고 함께 먹어서 행복해. 이 말. 네. 우리가 이번 영상에 우리가 싸움, 갈등 언제나 있습니다.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감정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의미를 언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은 2가지 기본 욕구 뭐라고 했어요?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걸 기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하지만
물은 다 마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왔어요. 개인적 욕구로. 뭘로? 차를 마시면 누구는 홍차, 누구는 녹차, 누구는 커피. 이런 사회적 욕구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일단 기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랑 줄 수 있는 방법, 관심, 배려, 인정, 격려, 칭찬, 지지해주는 거 6가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하신다면 관계 다 좋아지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사람도 치유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영상물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